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2일 신효 첫 번째 기사 1439년 명정동 4년 햇무리하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2일 신효 두 번째 기사 해괴죄를 지내다. 밤에 부엉이가 경복궁에서 울무로 해괴죄를 지냈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2일 신효 세 번째 기사 배환, 조서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배환으로 형조 참의를, 조서강으로 형조 공조 참의를 삼았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2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조를 후하게 대접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병서인 위료자 병명에 이르기를 오의 사람이 전사하여 그 시체를 찾지 못하였다면 같은 오의 그 전공을 모두 빼앗고 그 시체를 찾았다면 죄를 다 용서한다 하였사오니 그렇다면 적병을 만나 서로 싸우는 위급한 때 사람마다 죽는 것을 구원하기에도 넉넉지 못함을 아는 터이온데 황차 같은 오의 전사한 그 시체를 찾지 못하면 그 전의 공을 다 빼앗고 그 시체를 찾으면 죄를 다 용서한다 하오니 이것은 옛사람이 위급하다 하여서 예절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미 죽었다 해서 시체를 버리지 아니한 것이요 인명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병전의 물고한 군인에게 부의를 주고 복호시킨다는 조항에 수륙에서 전사한 자에게 부의를 내리게 될 경우에는 쌀과 콩을 넉넉히 주고 복호하는 것은 5년을 한도로 한다 하였사오니 이것은 국가에서 사주를 대접하는 지극한 뜻이옵니다. 부의를 주고 복호하는 데에도 이같이 하옵거든 어찌 시체를 버리고 장사 지내지 아니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하오나 근래 변방의 장수들이 혹은 문정의 도둑이 있어서 국경 밖으로 쫓을 때에 혹시 우리 군주의 전사자가 있게 되어도 같은 호에서 시체를 구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고 혹 시체를 보고도 버리기도 하여 국가에서 사조를 대하는 후한 뜻에 위배됨이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만약 국경에 나가서 전사한 자나 병사한 자가 있사오면 모두 시체를 찾아서 메고 돌아와 장사가 하게 하옵되 만약 시체를 보고도 버렸다거나 시체를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돌아온 자는 그 같은 대의 소패 패두로부터 주장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논제하게 하옵고 영구 이를 항식으로 하여 뒤에 오는 자를 경계하게 하고 국가에서 사조를 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뜻에 합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2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부인 삼범절도한 자는 작물로 계산하여 과제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아 중회에 효유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대명률 명례에 이르기를 부인이 죄를 범하였으면 자자를 면하게 한다 하였고 또 절도 조에 이르기를 초범에는 오른쪽 팔뚝 위에 절도라는 두 글자를 자자하고 재범에는 왼쪽 팔뚝 위에 자자하며 삼범한 자에게는 교형에 처하며 일찍이 자자한 것으로서 정글을 삼는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만일에 군인이 도둑질하였다면 비록 자자하는 것은 면하지만 삼범이면 교형에 처한다 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부인은 자자하는 것은 면제함은 군인과 같되 삼범이면 교형에 처한다는 명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은 비록 삼범절도라 할지라도 남자의 예로 논제할 수는 없는 것이온데 근래에 부인이 삼범한 자도 관리가 이율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죄의 예로 논제하여 본조에 이첩하오니 오랫동안 옥중에 묶여 있게 되므로 실로 딱한 일이옵니다. 지금부터는 부인으로 삼범한 자는 모두 작물로 계산하여 과제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으시고 중외에 효유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0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경기도 경찰관 사제부정 이사맹이 부평 사람들과 아전이 온정을 은휘함으로 그들에게 온정을 고하게 할 방안을 아뢰다.
각 고을에서 온천지로 의심될 만한 곳은 해병되기를 기다려서 굴착하여 시험하였사오나 단지 부평 사람들과 아전들만은 온정이 있는 것을 은휘하였으므로 사진에 입거시켰다 하더라도 그 뒤에 다시 논지할 법이 없사와 조금도 두려워한 뜻이 없사오며 스스로들 말하기를 굳게 숨기다면 영영 수고하고 소요스러운 폐해가 없을 것이다 고하옵니다. 거기 생각하옵건대 하삼도에서는 죄 없는 사람과 아전들도 또한 해마다 입거하게 하였는데 이 고을 사람들과 아전들은 왕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횡령의 죄를 고범하였으니 마땅히 중한 법전을 써서 비록 추려서 입거하게 하였더라도 해로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형 품간이나 토성 품간들은 한 고을의 일을 쉽게 알 수 있사오니 논죄할 법이 없다 하여 숨기고 고하지 아니하다가 한다든가 또 나이 많은 백성들이 필연코 보고 들은 것이 있었을 터인데 그 나이가 늙어서 형법을 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고 비록 순순히 타일러도 또한 고하지 아니하오니 청컨대 인미의 예의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고 찾아 물어보게 하되 기한이 지나도록 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른 시골로 옮기게 하옵시고 만약 마음을 다하여 일러서 현신해 고하는 자가 있사오면 모두 보상이 있게 하소서 하니 사명에게 전지하기를 지금은 농사가 장차 시작하려 하니 그 굴착하기 시작한 것은 무정까지를 기한하되 형편에 따라 파는 것을 끝내게 하라. 소재한 각 고을에서 능히 온천을 신방해 찾아내어 고하는 자는 이미 전교의 한 대에 의하여 상 줄 것이나 만일 은휘하여 고하지 아니하다가 뒤에 드러나게 된 자는 그 죄상을 중하게 논지할 것이니 각 고을에 효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무정은 춘분을 말한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2일 신유 7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중국에서 도둑질을 하러 가고 오는 외인이 우리 국경에서 벌일 수 있는 변을 미리 대비하게 할 것을 아뢰다. 정대랑이 와서 말하기를 외인이 장차 중국으로 도둑질하러 간다고 하옵고 또 외적의 만호 구라시라도 윤인소에게 이를 말하였사오니 이 외적이 우리 국경을 지나다가 좀 도둑질을 할까 염려되옵니다. 청하건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등에 입문하여 어미 기계를 정비하게 하고 척후하고 망부는 것을 삼가하도록 하였다가 만약에 외변이 있게 되면 급히 하번선군을 불러 모아 합번하여 응변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육지의 각 목장의 말을 잘 관리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보고에 의하여 아뢰기를 육지의 각 목장의 말을 목자들이 잘 감수하지 못하여 죽고 손상되는 것이 많사온데 모두 병으로 죽었다고 칭탁하여도 다시 실상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효 불가하오니 지금부터 제주와 수로가 험하게 막혀 목자가 없는 목장 외에는 각 목간이 항상 순행하게 하되 각 목장 안에서 사상한 말은 각 목간이 즉시 몸소 가서 자세하게 조사하여 매월 말에 그 수요를 기록하여 병조에 보고하여 사복시에 입문하게 하옵시고 다시 상고하고 조사하되 그 사상한 것이 너무 많은 곳은 사연을 가져아래고 다시 입문하여 그 용심하지 아니한 것을 취획하소서. 사적이 드러난 목자는 분량한 국말을 고의로 잃어버린 수령들의 예의에 의하여 수요를 계산하여 말을 징납하게 하고 간목간이 잘 점검하지 못한 자도 또한 율에 의하여 논제하게 하옵소서. 또 걸련 이래로 목마의 병명을 들어 미리 치료하기 어렵다든가 치료할 수 없다든가 구분하는 까닭으로 각 목장의 목자와 목마군들이 비록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 하더라도 구호하는 데 태만하여 많이 죽습니다. 따라서 징납하는 것을 모면하려고 허망하옵게도 난치의 병이라고 하옵고 간목간도
역시 몸소 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패단이 적지 아니하오니 지금부터는 각 목장의 말을 미리 난치 가치의 병으로 나누지 말게 하옵고 만약 죽는 것이 있사오면 간목관은시께서 사실을 조사해 기록하게 하시되 사복시의 관리를 보내어 방목한 말의 원수요에 의거하여 그 목양하기에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상고하여 죽은 것이 가장 많은 자는 사정을 요량하여 추정하시어 그 간사한 것을 징계하게 하옵시고 그 간목관도 단지 보통 때에 순행할 뿐 서우 풍한한 때에 구호하고 목양하는 법을 조금도 미리 조치하지 아니하여 많이 죽게 된 것이므로 지금부터는 매년 월말마다 그 방목한 원수요를 상고하여 3분의 죽은 것이 1분이 되어오면 율에 의하여 처벌하시고 1분 미만인 자는 벌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함경도 북청에 사는 여자 금슬과 그 간부 정인중을 능지처사하게 할 것을 아뢰다. 본 남편과 시어머니와 딸을 죽였사오니 청하옵건대 모두 형률에 의하여 능지처사하게 하옵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3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내금위의 운영에 대해 아뢰다. 내금위의 상시 시위는 갑옷을 입지 말게 하고 단지 환도만 차게 하옵되 대조회 때에는 모두 흰 철갑을 입게 하고 전내 각 10인씩 좌우로 분립하게 하되 그 나머지는 월대의 동서로 나누어 쓰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서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4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가 함길도의 향호로 이사하는 것을 꺼리어 자살한 옥과 현의 호장 조두원의 처자를 영리에 정할 것을 병조에 이첩하다. 전라도 관찰사가 병조에 이첩하기를 옥과 현의 호장 조두원이 함길도의 향호로 입거하게 되었는데 멀리 이사가는 것을 꺼리어 자살하였습니다. 대체로 함길도는 토지가 비옥하여 죽을 땅이 아니었고 또 그 자원하는 자를 받아서 부모 처자와 일가 친척까지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향력을 면제시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위로하게 하였으니 국가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였는지라 진시로 이사하는 것을 본집으로 들어가듯 하고 생업을 즐겨서 사업을 일으켜 국은에 보답할 것이온데 이제 두 원이 죽을 땅에 가는 것처럼 여겨 자살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악역이 막심한 것이옵니다.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아니한다면 후래에 잔인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무리들이 계속해 일어날 것이니 두 언의 처자를 영리로 정하여 두 사람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하며 병조에서 아뢰기를 비록 자살하여 죽었사오나 처자가 시켜서 죽게 한 것은 아니오니 처자를 영리로 정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하건대 그의 큰아들 미로 두 원을 대신하여 어미와 동복 형제들과 같이 가서 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임금이 시감관 안지 등에게 이르기를 의창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정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잘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이 자주 유의하여 정착하여 살지 않는 까닭이다 하니 지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백성이 다 빈궁해서 먹기에도 어려운 것은 부역이 호번하고 또 백성들이 항심이 없어서 허비함이 매우 많은 까닭입니다. 또 중들이 날로 늘어서 농사는 짓지 아니하고 먹기만 하옵는데 일주 일현 안에서 도량을 설치해야 하는데 허비되는 미국이 무려 수천 녀석이 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유자들은 승도들을 가지고 백성들이 먹을 것을 빼앗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계백 이래로 선과 악이 함께 있었는데도 아주 끊지는 못하였다. 예전 제왕들도 그 폐해를 다 혁파하지 못하였는데 나처럼 덕이 적은 사람으로 어찌 다 없앨 수 있겠느냐. 이제 구민하는 계책은 세금 거두는 것을 박하게 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하였다. 지가 또 아뢰기를 안동의 풍속은 근검하여 당나라의 풍도가 있사오니 다른 도의 인민으로 하여금 이를 본받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동의 풍속은 진실로 근검하고 순리하다 하였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사헌사의 종사관 김하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다 산호, 채백, 서책, 보첩 등을 올리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북방의 방어가 기묘한 때에 군령을 육전에 의하여 시행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함길도 관찰사 도절제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속전 등록에 이르기를 강무와 대열 때에 군령을 범하는 자는 비록 군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즉시 처단한다 한 것은 군령을 엄하게 함이옵니다. 오늘날과 같이 북방의 방어가 가장 기묘한 때에 혹시 응변하여야 할 기일을 당한다든가 하면 일체로 육전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6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월식하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6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전 이조 판사 박신이 신백정들이 농사를 실제로 하는가를 전추할 것을 아뢰다. 박신이 상언하기를 우리 국가에서는 신백정이 없는 곳이 없사와 소를 잡는 것으로 농사를 대신하여 빈들빈들 놀고 먹는 까닭으로 개국 이래로 여러 번 조령을 내려 소 잡는 것을 금하고 농사를 지어 먹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습속이 농사를 괴롭게 여기어 말하기를 농사는 본래 하지 않던 일이니 어찌 쉽게 배울 수 있는가 하고 소 잡는 것이 여전하와 개전함이 있지 아니하니 국가에서 이익이 없고 생민에게 해독이 심하옵니다. 이제부터는 10년을 하나여 신백정이 농사를 실제로 하는가 아니하는가를 전취한다면 수령들이 다 마음을 다하여 권면하게 되어 마침내는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옵니다. 하므로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 말이 매우 사의에 합당합니다. 조장을 역력히 상고하오며 신백정은 식구를 계산해 토지를 주고 향리에 녹적을 주어 평민과 섞여 살면서 서로 혼인하게 하였사옵고 거지를 가탁하고 떼지어 도둑질하는 자는 모두 그들의 말을 빼앗고 억지로 팔게 하여 도둑질하는 계획을 끊어버렸사오니 그 입법한 것이 상세하여 빠짐이 없었사온데 각 고을 수령들은 기쁘신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다 봉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수령이 봉행하지 못한 자는 율에 의하여 처벌하옵고 또 상언에 의하여 그 백정들이 생업에 안심하고 농사를 힘쓰는지의 여부를 상고하여 전취하는 데 빈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1년 2월 16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춘천 사람 이격을 형리의 사람들이 효자라고 한다. 이격은 아비가 죽었는데도 그 어미 김씨가 빈궁하였다. 격은 옷을 팔아서 달고 맛있는 것을 공양하고 매양 명절을 당하면 성찬을 베풀어 어미에게 헌수하였는데 하루는 김씨가 혼자 토실에 들어갔다가 실화하여 화염이 매우 성하여 김씨의 머리들이 다 탔었다. 격이 불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옷을 벗어 어미를 싸가지고 나왔으므로 향리 사람들이 효자라고 칭찬하였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7일 비방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서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잔치를 베풀다. 인하여 안전가춘 말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2월 1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동창등이 예조에서 말하다. 우리들의 집은 풀이 우거진 들판에 있어서 적도들이 돌입할까 깊이 염려되고, 또 우리들은 회령 사람들과 같이 농사를 지어 먹는데, 만약 회령 사람이 우리 옛 토지를 빼앗는다면 뒤에 아무리 쟁송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니 속히 돌려보내기를 바랍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의 부형이 다 적도에게 살해되었는데 소인이 특별히 상덕을 입사오니 마음으로는 연곡 밑에서 시위하고자 하였으나 일신으로 시위하는 것이 어찌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변방에 수하는 것만 같겠습니까? 만약 절제사 영문 인근에 집을 지어 주신다면 부하 친속을 거느리고 와서 살면서 방수하겠나이다 하므로 예조에 갖추어 계문하였다. 영국은 임금이 타는 수레이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1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지벽동 군사 이원손이 사직을 청하는 임금이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본군은 야인과 이웃하여 수호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가거든 너의 마음을 다해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공시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1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상도의 지례현에 지진하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1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김종서가 하직하다. 영조판서 황보인과 참판신 인송과 도승지 김돈에게 명하여 김종서와 같이 변방의 군무를 의논하게 했는데 한낮이 되었어야 파하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1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동창과 소로가무 등이 하직하고 돌아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19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지무진군사 양기가 전곡을 도둑질하였으니 차명에 찰 것을 청하다. 지무진군사 양기가 감시하던 전곡을 도둑질하여 자기가 가져간 작물이 15관 239문이 없고 다른 작물도 137관 907문이 오니 청하건대 율에 의하여 차명에 차옵소서 하니, 임금이 특별히 1등을 감하게 하고 결장 100대에 자자하고 동래진으로 귀양 보냈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편찮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이조의 함길도 각골 수령에는 이와 무에서 신수 언변이 능한 자를 보내라고 전지하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함길도는 한갑 방수뿐만 아니라 또한 야인을 응접하기도 하니 각 골의 수령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는 이와 무에서 신수와 언변이 겸비하여 응변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게 하라 하였는데 대체로 김종수의 청을 따른 것이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승문은의 이문 생도 중 태만한 자에 대한 처리 방안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처음에 승문은의 이문 생도를 둔 것은 이문을 학습하게 하고 4대 문서를 관장하게 하고자 한 것인데, 그의 모두가 학습에 나태하여 여러 방법으로 모피하옵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러하옵니다. 청하건대 부모의 병과 신병이 가장 많은 자를 연말에 통산하여서 관직을 받아야 할 자로 서용하지 마시고 전함이면 유사에게 이첩하여 취재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0일 기사.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에게 왜 철공 가지 사야문과 그 처자를 올려 보내라고 전지하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몸이 편찮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사헌사 해평군 윤연명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함길도 평안도 관찰사에게 고을 사람이 부실한 것으로 그 고을 수령을 포평하라고 전지하다. 그러므로는 평안도 함길도 연변 각 고을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부실한 것으로 각 고을 수령의 포평하는데 도절사사와 같이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1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강상을 무너뜨린 자는 고사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아뢰다. 속형전에 이르기를 주문공이 효종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폐하옵께서는 중외의 사정 전옥관에 깊은 조칙을 내리시어 무릇 옥송이 있사오면 반드시 먼저 그 존속, 비속, 윗사람, 아랫사람, 물은 어린이의 친하고 먼 관계를 분별한 연후에 그 옳고 그른 사연을 듣게 하옵소서. 무릇 아랫사람이 윗어른을 범한 것이라든가 비속이 존속을 업신여겼다든가 하면 비록 옳다 하더라도 편들지 아니하고 그 옳지 아니하면 죄를 보통 사람보다 더하여 처벌하게 하소서하였다 하였고 고려 때에 이러한 뜻에서 백성이 수령을 업신여겨 범하는 자가 있사오면 함께 배척하고 내쳤으며 심지어는 그 집을 못으로 만든 뒤에야 거쳐 싸운데 근년에는 전라도 무진 사람 노흥준과 평안도 강동 사람 광만흥이 모두 고을 백성으로 수령을 업신여기고 범하였다 하여 집을 부수고 동네에서 내친 일이 있고 이것은 성문된 법규위원이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감사나 수령을 능욕하여 강상을 무너뜨린 자는 일체의 고려의 고사에 의하여 밝게 일러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1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조석항이 부평현 남촌에 온천에 있다고 아뢰다. 부평현에 사는 산호 어리종 등이 말하기를 본현 남촌의 순지 서남쪽으로 온천이 있다 하오니 청하건대 찾아보게 하옵소서 하므로 즉시 경창한 이 사명에게 전교하여 찾아보게 하였으나 끝내 얻지 못하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0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편찮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0일 신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풍년이 들지 않으니 회음이나 환영하고 전송하는 것을 검하게 할 것을 아뢰다. 병진년에 크게 흉년된 후에 해마다 풍년이 들지 아니하옵고 백성이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온데 허비하고 없애는 것이 염려스러우니 청하건대 회음이나 환영하고 전송하는 것을 일체로 모두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1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편찮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정조사 이명덕과 관압사 고득종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혼과 이천을 법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아뢰다. 기망하옴은 인신의 큰 죄이었고 상벌은 국가의 큰일이옵니다. 진시로 기망하였사온데 징계하지 아니하고 상벌하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착한 일을 하는 자를 무엇으로 권장하며 악한 짓을 하는 자를 무엇으로 기탄함이 있겠나이까. 상욱은 이 오는 정사년에 그 형의 연줄로 정벌하는 일에 참여함을 얻었사오니 즉 이 머리를 베어 바치는 공로도 없으면서 도리어 상탈 생각을 품고서 그 공적을 자서하여 원본을 작성하고 억지로 패두 이 사형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가만히 지인 박등린을 꿰어 거짓 증명하게 하여 그 형에게 보고하여 외람되게 작과 상을 받아 싸우니 그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천도가 발사와 마침내는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의금부에 내리도록 명하시더니 의금부에서 취획하여 아래오매 죄가 장 100대에 해당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특별히 인자하신 은택을 내리시어 법으로
처하지 않게 하셨으니 신등은 유감으로 여기옵니다. 대체로 염치와 정직은 인신의 큰 절도이온데 만일 신하가 되어서 이 절조가 없다면 마땅히 그 죄를 논하여 신하의 절조를 장려할 것이지 어찌 가볍게 관작을 주어서 조정에 참여하게 하겠나이까. 오니 전에 성공감 정이 되어서 연산에서 공바치는 표목을 대납하고 값을 받아 이익을 보고자 하다가 발각되어서 죄를 당하여 싸움은 살림에서 비루하게 여기는 바이오니 이것도 징계하기에 좋하옵거늘 이제 또 형의 더 세력을 믿고 조정을 기망하여 갑자기 대관이 되고도 만족하여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오니 그 청렴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한 죄악이 소상하게 밝혀졌사오매 참으로 형편없는 소인의 어떤 가는 자이옵니다. 비록 가고 온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지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도질제사 이천은 장상대 신으로 한 방면에 전임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죄 있는 자를 토벌하며 천위를 선양하며 의당 성의를 우르러 받들어 공도를 밝혀 그 공로의 높고 낮은 것을 등급 매겨 상벌을 분명히 보여주어 사조를 격렬하며 전하의 위임하신 중책에 합치하여야 할 것이온데 또 성군하는 날 군인 김여은, 김호지, 거마대 등이 어전에서 공로를 다투는데 오니 또 따라서 다투니 천이 그제야 변명하여 말하기를 실상은 거마대의 공이다 하고 하였사온즉 이것은 공의 유무를 모르는 것이 아니온데 군공을 등급 매길 때 마음대로 정감하여 상불이 정당함을 잃게 하였으니 그 임금을 속이고 사정을 행한 것이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 용서하여 일찍 분간하지 아니한다면 신등의 생각으로는 요행을 바라고 거짓을 꾸미는 무리가 계속하여 일어나서 장차 이루 다 처리하기 어려울까 염려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강경한 결단을 발휘하시어 특별히 유음을 내리시어 오늘 법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옵시고 또 천을 유사에 내리시어 정상을 국문하여 분명하게 법으로 처단하시어 기망하는 조짐을 막으시어 거짓을 꾸미는 풍속을 끊게 하소서 하였으나 연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3일 임신 네번째 기사 국학의 제2의 기숙하는 생원 진사를 50명 내리기를 아뢰다. 이 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국학의 생도는 항상 200명을 양성하였사온데 지금 지난 정사년의 흉년으로 인하여 경비를 전략하느라 단지 100명만 제2의 기숙하게 하고 더는 허락하지 않았사온데 그 후에 생원과 진사 등으로 기숙하는 자가 200명도 차지 않아서 국학이 허소하오니 청하건대 50명을 더 제에 기숙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6일 올해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7일 병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8일 정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9일 무인 첫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2월 29일 무인 두번째 기사 서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1일 김효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왕세자와 군신의 조의를 받고 하직하는 야인들에게 하사품을 내리다. 동량북 올량합의 도사 유보을간 등 7인과 지휘사 금오간주 등 6인과 파정왕의 이만주가 보낸 소라가 등 4인이 모두 반열에 참여하여 하직하니 의복과 목화, 주포, 면포 등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윤 2월 1일 김효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윤 2월 1일 김효 세번째 기사 임금의 승정원에 이만주를 회유하는 말을 이르다.
유보을간이 이르기를 이번에 온 소라각의 처가 정사년에 포로되었으니 돌려보내시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이제는 마땅히 대답하기를 개축년에 이만주를 토벌할 때 포로된 인구와 가축은 우리 전하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느라고 곡신하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 후에 모두 다 돌려보냈는데 저 만주란 자가 그래도 감화할 줄을 모르고 침략하기를 예전과 같이 하여서 그 죄악을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으므로 변장이 분노하여 토벌한 것이다. 그러나 만주가 정성을 다하여 기순하겠다면 그 소원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만주가 기순하지 아니하였는데 너가 비록 간청한다 하더라도 일이 어떻게 순성할 것이냐. 또 이 일은 너에게 관계가 없으니 너는 다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며 정부에 의논하여 부평관과 감호관으로 하여금 유보을간에게 효유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윤 2월 1일 기묘 네 번째 기사 한승순 정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승순으로 첨지중추 원사를 정간으로 제주 도안무사를 삼았다.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윤 2월 1일 기묘 5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의가 앞에서 정수하는 자는 수리하지 말고 위령률로 논지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대명률 월소조에 이르기를 만약에 그가를 맞아 상소하였다가 실상이 아니라면 장 100대요 사실이라면 면죄한다 하였고 속형전에 이르기를 무릇 정치의 덕실이라든가 민생의 편안함과 근심함을 가하고자 할 때에 신문고를 칠 것이요 원통하고 억울하였으나 신설하지 못하던 것을 고하고자 할 때에는 경중이면 주장하는 각사에게 외방이면 수령 감사에게 정서하되 처리하지 아니하면 헌사에 가추 고소하되 또한 처리하지 아니한다면 와서 북을 치라 하였사온데 이제 무식한 무리들이 거둥하실 때를 당하여 혹은 어가 앞으로 돌입하여 호소하는 자가 있사오니 혹시 대가를 경동시킬까 염려됩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어가 앞에서 정수하는 자는 시비를 묻지 말고 다 수리하지 마시와 위령률로 논제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윤 2월 1일 기묘 6번째 기사 삼군 집무소에서 강무 강화 방한 등에 대하여 아뢰다. 1. 무릇 군사에 관계되는 것은 병조에서 명령을 내고 집무소에서 병조를 점검한다는 것이 이미 그 법으로 되어 있사온데 이제 병조에서 군사에게 말미를 줄 때 단지 산군부에게만 이문할 뿐 본 집무소에는 알리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군사들이 혹 휴가 기한이 지났다든가 혹 기한이 지나고서 출사하였어도 사실을 조사하기에 방법이 없사와 군법이 해이하게 되오니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군사에게 휴가를 줄 때 본소에도 알리게 하소서. 1. 군사들이 춘등 추등의 강무 때마다 호종하기를 모피하고자 부모의 병을 칭탁하고 그 고을 수령에게 청하여 공문을 보내 휴가를 받는 자가 자문만 싸우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강무할 때 휴가 맡은 자는 암행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거짓 칭병한 자는 수령까지 함께 죄 주옵소서. 1. 내금이 별시위에서 우혹한 서원으로 하여금 청명하게 하여 혹 잊어버리고 가추
다 포고하지 못하였다든가 혹 시위하는데 미치지 못하기도 하여 군령이 해이하고 시위가 허소하오니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번뇌의 공간은 갑사례에 의하여 몸소 청명하게 하소서. 1. 낭청과 진무는 병조에서 직결로 처벌하옴은 타당치 못하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낭청이나 진무가 굴령을 범한 자가 있게 되면 병조에서 계문하여 의건부에 내려 논제하게 하옵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1일 김효 7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천첩을 정처처럼 대우한 공조판사 성억에게 죄줄 것을 알았다. 공조판사 성억이 전첩을 사랑하여 어복과 복종을 정처의 경우와 다름없이 하여 명분을 문란하게 하였사오니 죄주옵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사랑이 죄냐?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2일 경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점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2일 경진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문무관 일품 아내의 장명을 정숙 부인에서 정경 부인으로 개명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문무관 일품의 아내는 송육전에 의하여 정숙 부인의 자학을 봉하였으니 이제 다시 상고하오니 정숙 왕후의 묘희와 같아서 타당치 못하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일품의 정처의 작호는 정경 부인이라고 고치게 하옵시고 이미 봉한 자도 추가 개정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윤 2월 2일 경진 세번째 기사 통례문 복례량인 매우가 일향의 적을 내려주기를 상언하다. 신의 아비 원전은 일찍 죽은 데다가 또 집에는 문적이 없사와 할아버지 군서가 중국에서 나온 근본 이유는 자세히 알지 못하오나 신의 할아버지가 처음에 고려 때 벼슬 하여 관직이 행성 제공에 이르렀고 신의 아비도 또한 우리 태종 때 벼슬 하여 편백되게 성은을 입사하와 관직이 가슨의 주 목사에 이르렀습니다. 신도 또한 성은을 입사와 이름이 사파니에 있사오니 할아버지 때부터 신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이미 3대에 이르렀으나 본관이 아직도 중국이라 칭하오니 심하게 민망하게 여기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일향의 적을 내려주시어 외로운 신하의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며 이조에 내렸는데 이조에서 아뢰기를 예전 제왕들은 다른 지방의 풍속이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사모하고 오면 혹 성을 내려주고 혹 시를 내려주어서 회유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는 판삼사사 설장수의 애비 손이 원나라에서 나왔는데 관향을 경주로 주었고 성삼군 이민도도 또한 원나라에서 나왔었는데 우리 태종 때 이르러 관향을 경주로 주었습니다. 이제 매우의 할아버지 군서가 처음으로 왔고 아비 원저도 청렴하고 근신한 것으로 벼슬하여 관직이 목사에 이르렀으며 매우에 이르기까지 양대가 본국에 복무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그전 예에 의하여 관향을 하사하게 하옵소서 하니 충주로 관향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3일 신사 첫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선형을 구경하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3일 신사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임지에 부임하지 않은 유성년을 주해줄 것을 아뢰다. 전영흥 도호부사 유성년이 3번 수령이 되었사온데 모두 영구를 칭탁하고 부임하지 아니하였으니 청하건대 율에 의하여 형장 100에 파면하여 수용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4일 이모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4일 이모 두번째 기사 제주도 안무사 한승순이 외선의 정박할 요해지와 수비 방어하는 조건을 보고 하다.
의정부의 수교에 본주가 승평한 지 오래되므로 수비방하는 계책에 혹 소루함이 있을까 하여 신에게 봉화와 척후하고 망부는 것을 삼가게 하고 군대를 정돈하여 방수하라 하였으며, 또 외선의 정박할 유해지와 수비방하는 조건을 옛 늙은이에게 물어서 조처하고 아래라 하였기에 삼가 수비하고 방하는 조건을 보고해 올립니다. 1. 도내에 군인이 주둔한 곳은 본주의 동쪽은 금령 조천관이요 서쪽은 도근천 애월 명월이며, 대정현의 서쪽은 차귀, 동쪽은 동해이며, 정의현의 서쪽은 서귀포요 동쪽은 수산이온데 모두가 왜구가 배를 댈 수 있는 요해지요라. 이전에는 다 방어소를 두었습니다. 금령소의 군인은 마보병이 합계 153명이고 조천관소의 군인은 마보병이 합계 103명이며 주업의 성은 수호소는 소인 좌우소, 둑소의 군인은 합계 마보병 1329명이며 도근전소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144명이며 애월소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144명이고 명월소의 군인은 합계 마보병 192이며 차귀소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75명이고 대정현의 성직기는 세 곳의 군인은 합계 407명이고 동해소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56명이며 서귀소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124명이며 정의현의 성 지키는 세 곳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483명이며 수산소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175명인데 모두 번을 나누어 방수하옵니다. 위의 방어소 외에 외선이 정박할 만한 염려스러운 것은 금령으로부터 조천관에 이르기까지 18리 남짓한 그 안에 세 곳이 있고 조천관으로부터 주의 업성에 이르기까지 30여리 안에 7곳이 있으며 동해로부터 서귀포까지 20리 안에 세 곳이 있고 서귀포에서 정의에 이르기까지의 60리 안에서 세 곳이 있으며 수산에서 금령까지 40리 안에 5곳이오니 공사의 노예와 각 소속의 정군 봉족 등 잡색 군인을 그 다수에 따라 매 1처마다 혹 5, 60명 혹은 100여 명을 나누어 정하여 번을 갈라서 수호하는 편이 편하겠습니다. 1. 봉하와 척후하고 망부는 것은 주 동쪽 금령에서 주의 서쪽 판포까지 10처이었고 대정현 서쪽 차귀에서 동쪽 거옥까지 5처이며 정현 서쪽에서 북쪽 지말산까지 7처이온데 봉화가 있는 곳마다 5인씩 나누어 정하였고 또 연대를 쌓았는데 높이와 나비가 각각 10척이입니다. 망부는 사람에게 병기와 기, 각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여 적변이 싸우면 봉화를 들고 각을 불어서 돌려가며 서로 통보하게 하고 도적이 만약 상륙해 오면 육군으로 공격하게 하며 또 수군으로 협공하여 임기해서 형세를 보아 도적을 쫓아 잡는 것이 실로 양책이 될까 하와 공사의 적은데 5, 6척으로 일대를 편성하고 매 1척에 노젓는 병줄 4인과 삿대질하는 사공 1인과 사관 2인을 두었고 또 싸움을 감독하는 자를 두어서 금고, 기각, 화통, 화포로 싸움을 돕게 하였습니다. 1. 옛 늙은이에게 물어보니 다 말하기를 정의현 동쪽 우본과 대정현 서쪽 죽도는 자고로 외선이 숨어 정박하여서 가장 요해의 땅이 되었는데 우도의 인근에는 수산과 죽도의 인근에 있는 서귀 방어소에는 모두 성곽이 없사온데 만일 외적이 밤을 타고 돌입해 오면 군사가 의지할 곳이 없사와 응적하기에 형편이 어려우니 형편을 요량하여 성을 쌓게 하시고 적변을 대응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1. 외적을 방어하는 방법은 마병 같은 것이 없사온데 본주에는 참가 역이 없으므로 만약 사객이나 군기를 긴급한 일이 있게 되면 그 전지의 다수를 보아서 말을 차등 있게 내게 하여 타게 하며 군사의 말이 이로 인하여 피폐하게 되었으므로 마병이 불실하게 되어 장래가 염려되오니 청하옵건대 목사가 있는 고을과 정이 대정에 다 참가 역을 두게 하시고 인리나 양민을 물론하고 1년씩 교대하여 연차로 입번하게 하여 마병을 충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4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사무부에서 가도가 부정한 문자를 결장 90에 처할 것을 아래다. 문자가 정처를 소박하옵고 비첩을 총애하옵는데 그 첩이 이웃집의 배를 도둑질하여 바지를 만들어 자에게 준 것을 자가 공공연하게 입고 있사와 가도가 부정함으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하옵건대 율에 의하여 결장 90에 처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공신의 후예이므로 단지 직천만을 거두었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정부에서 화곡 심사의 시기 공물의 진상 방법에 대해 아래다. 처음에 유학 오세경이 상서하여 10회를 진술하므로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래기를 1. 상서안에 화곡을 심사하는 아전이 다만 싹의 무성한 것만을 보고 혹은 상등이라 혹은 중등이라 하여 나라에 보고하였사온데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비록 하등이라 하더라도 말하기를 나라에 보고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반드시 화곡이 여문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심사하게 하소서 했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외방 화곡의 형편을 알지 않을 수 없사오니 8을 보름께 심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항시를 삼게 하옵소서. 1. 상서 안에 각도에서 경중의 각사에 바치는 곡물은 극히 정밀하게 살폈어도 다 좋지 아니하다고 물리치니 반드시 경중의 물건을 얻은 연유라야 각사에 바치게 되매 각사의 전예와 이르를 바라는 무리들이 앞을 다투어 대납하였고 그 값을 배나 다섯 배를 받으오니 이제부터는 각도의 곡물은 수령으로 하여금 한봉하여 각사에 바치게 하되 만약에 실제로 납보면 감사에게 이처바에 한 가지로 견책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상서에 의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한봉하여 올려보내게 하고 수납하는 사로 하여금 그 봉한 것을 간험하고 수납하게 하되 만일 쓰지 못할 물건이면 속전의 곡물 수납법에 의하여 신칙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1. 상서안의 언구어는 두 서너치나 되어야 비로소 잡게 되므로 각 고을 수령이 사람을 시켜 냇물의 흐름을 감금하오매 혹은 다른 지경으로 달아나서 여기저기서 잡으므로 가을철에 곡물이 여물 때에는 언구어가 드물어 울고 없어서 공공연히 어량을 쌓게 되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봄 여름을 당하여서는 공사간에 잡지 못하게 하다가 가을에 물건이 실하여질 때 비로소 잡게 하소서 하였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진상하는 소 언구어 외에는 상서에 의하여 처리 아닌 때에 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1. 상서 안에 지방 외방의 원관이 다 기울어지고 무너져 허술한데 그 원주가 보수하지 아니하여 도적의 환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그 원주에게 책임을 지워 수리하게 하옵고 만일 허술한 것이 있으면 그 원주를 도적의 죄로 처벌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는 삼반의 수리를 논하고 그 다음에는 수령을 논하였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원관을 수부하게 하고 고찰하옵는 법은 육전에 갖추 있사오니 만일 적환이 있다면 원주가 실정을 아는 여부를 조사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이조의 내금위와 사복시의 관원은 외임을 시키지 말 것을 전제하다. 그러므로는 내금위와 사복시의 관원은 외임을 시키지 말고 만일 부득이하여 양계에 쓸 경우에는 교지를 물어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문천군에 지진하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7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7일 을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가 의주 인민에 3년을 면세하게 하도록 공조에 보고하다.
평안도 관찰사가 호주에 보고하기를 어주에 들어가 사는 인민을 인자년의 예에 의하여 3년을 한화에 면세하게 하소서 하니 호주에서 아래기를 첫 해에 한화에 면세하는 것이 가깝고 평안도 함길도 연면에 각 고을에 들어가 사는 사람과 떠돌아다니다가 복업한 자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7일 을이후 세 번째 기사 방패군은 평시에 교습시킬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방패군은 복무가 없을 때에는 번에 나온 자에게 칼 쓰는 것을 연습시키고 복무가 있을 때는 내군에 10인씩을 뽑아 10일씩 번갈아 가며 연습시키라는 교지가 있었사오니 만약 평시에 교습시키지 아니하면 혹시 급한 일이 있어도 장사는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니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일체 교지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7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여연부의 상무로에 돌성을 쌓았다. 주위가 1200척이요 높이가 15척이며 활 쏘는 곳이 207처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7일 을이후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면천에 성을 쌓았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7일 을이후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평산주에수 산호 무금이 남의 무덤을 발굴하였으니 교영에 처할 것을 아뢰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호주에서 황해도에 1년에 2번 성숙하는 기장실을 도내에 나누어 심게 할 것을 아뢰다. 황해도 황주에 저축한 1년에 2번 성숙하는 기장실 4석을 그 도내의 각 고을의 비옥한 땅에 나누어 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1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1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사원이 사직을 청하다. 시는 천성이 본래 어둡고 어리석으며 또한 말재주도 없사온데 외람되게 풍혼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제 양민의 소송을 오결하여 다른 사로 이송하였다 하오니 육전에 기재된 바이었고 또 보통으로 시행하던 통례인데 신이 말을 더듬어 분간에 일러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서 안연히 직무에 나가오면 여론에 합하지 아니하오니 신의 관직을 파면하게 하옵소서 하니 윤하지 아니하였다. 말을 더듬어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1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1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정효강이 경기 좌우도의 행대로 충주 아산 등지를 겸임하게 하여 수세의 잘못을 살필 것을 아뢰다. 각도의 행대를 분견하옵는 것은 이미 의논이 결정되었사오나 이제 추세 경차관이 가게 되면 각 고을에 소요되는 폐단이 없지 아니하오니 원도의 행대는 우선 정지하게 하옵시고 경기 좌우도의 봄, 가을 행대는 이미 일찍 입법하였으니 좌우도의 행대로 하여금 충주 검천강, 아산 공세곳, 면천 벌건내, 평택 오미곳, 여흥 앙암 등을 겸임하게 하시와 수세의 잘잘못을 살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1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함길도에서 양민과 천인이 공공연히 혼인하니 모두 이혼시킬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함길도에 떠돌아다니는 양인이
공사의 계집종에게 장가들어서 아내를 삼고 양민 여자가 공사의 천인에게 시집가서 남편으로 한 자가 퍽만싸운데 양민과 천인이 서로 혼인하는 것의 근법은 대전에 기재되었으니 이제 조정의 법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공연하게 서로 혼인하면 매우 불가하오니 모두 이혼시키고 들여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1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윤 2월 12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평안도에서 봄의 도회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아뢰다. 평안도에서 매양 봄가을 도회이면 도내의 생도 20명을 모아서 제주를 시험하여 학문을 권장하옵는데 금년에는 각 고을에 저축한 미국의 수요는 적사없고 방수하는 군사에 양미 주는 것은 퍽많으오니 금년 봄의 도회하는 것은 정지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